자, 그럼 이제 짧은 휴식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A-3 세션 디지털 전환 그리고 ESG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세션에서도 만나보셨지만 ESG 경영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자 자연스럽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대표적인 혁신 기술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업의 ESG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겠고요. 또 더 멀리 내다봤을 때 기업의 경쟁력을 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ESG 경영에 기술을 접목해서 ESG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 관계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만나는 것만큼 또 좋은 공부는 없겠죠. 그래서 성공 사례들 이번 세션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좌장은 주영섭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특임 교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발표는 호세아 라이 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 아태 지역 총괄, 에릭 리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디지털 고객관리 수석 부사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세션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이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되고 있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요즘에 어쩌면 아마 기업이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꼭 이 유념하셔야 될, 또 가장 또 잘 갖추셔야 될 두 개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오늘 그 두 분의 이 해외 분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 함께 패널 디스커션을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주영섭 특임 교수이고요. 저는 또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협회, 한국 디지털 혁신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기 전에 마지막 중소기업 청장으로 정부 일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디지털 전환과 ESG에 대해서 우선 이제 큰 개념으로 잠깐 사회자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이 물결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핵심 이 경쟁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ESG가 나오는데 최근에 갑자기 떠오르는 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의 그 새로운 어떤 이 포용 자본주의가 떠가고 또 MZ 세대가 부상하면서 이런 사회 문제, 친환경 문제 이런 데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이 바로 전 세계의 새로운 규범화가 되는 과정에서 ESG가 급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한데 문제는 ESG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세계적인 기업들한테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이루며 가고 있고 어떻게 ESG를 동시에 만족시켜 나가고 있는지,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듣는 자리로 하고 또 끝난 다음에 그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발표하시는 거죠? 먼저 그렇죠? 네네. 먼저 오늘 두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분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스나이더 일렉트릭 이 두 회사의 분이 되겠는데요.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시총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동안까지 애플이 1위였다가 10월 달 말로 이제 추월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이쪽 분야만이 아니라 요즘은 클라우드 쪽에서 아주 급진전을 하면서 지금 세계 시총 1위가 된 회사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두 번째 이 스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장비 사업 그리고 하면 또 에너지 매니지먼트 이런 쪽에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고 프랑스에 본사를 갖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으로 굉장히 아주 좋은 회사들입니다. 오늘 먼저 이 호세 알라이 싱가포르에 계시고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고 계시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ESG 관련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또 디지털 스킬 관련된 걸 전파하는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는 리저널 디렉터십니다. 이 호세아 라이를 모셔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Mr. Lai, could you share your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화면 보이시죠? 저는 호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세션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코로나19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ESG에서 이야기하고 ESG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기업의 활동에 환경을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은 환경과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사회와 관련된 측면을 말씀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파트너로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특히 오늘날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스킬의 격차가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스킬의 격차는 더 코로나 때문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또 빈곤한 지역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사회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행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지만 우리는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세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중에서도 디지털 능력 강화와 또 사회적인 기여 측면의 활동을 말씀을 드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죠.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격차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파트너로서 함께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몇 가지 자료와 또 조사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락다운이 시작이 되면서 아주 심각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봉쇄가 있었다가 봉쇄가 해제되었다가 다시 봉쇄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장이 되면서 많은 근로시간의 축소 또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거의 1억 7,500만 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7% 정도의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락다운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 한국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11월 15일부터 제가 출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많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가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된 일자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ESG 중에서도 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보면은 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녹색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 또 녹색 경제, 그리고 기술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IT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능력을 갖춘 그런 직원들을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1억 4,900만 개의 새로운 IT 관련된 혹은 기술 관련된 일자리가 앞으로 5년 내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기업들의 추산에 따르면 직원들의 약 40%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지털 능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과연 노동력 공급, 다시 말해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들의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취약계층과 또 낙후된 지역에서는 충분히 기술에 노출되지 못하고 기술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경제 침체가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인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격차의 문제는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모두 암울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채용률이 몇몇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몇 국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도와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젠지, MZ 세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양한 디지털 역량에 따라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계속해서 이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 공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코로나가 타격을 좀 주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관련 스킬을 획득을 하고 또 변화하는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엄청납니다. 코로나19는 보건 위기이기는 하지만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나타났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회복되는 속도는 느립니다. 그리고 일부 회복되는 일자리들이 있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들이 있겠지만 그 양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년 동안의 디지털 혁신이 2달 만에 나타났다라고 할 정도로 디지털 혁신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그러합니다. 2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이 이 2달 동안에 완성이 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가 락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능력들이 필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원격 진료가 늘어나고 또 원격 근무가 늘어나며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 관련된 스킬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이는 회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전혀 지갑을 들고 갈 필요가 없이 그냥 핸드폰만 들고 가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B에 가서도 저는 디지털 방식으로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거나 쇼핑을 할 때
는 디지털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아마도 그런 곳에 더 이상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에 또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스킬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기업들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는데 이들은 추가적인 디지털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스킬링을 해야만 좀 더 강력한 디지털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재교육 등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NGO들, 정부 기관들 그리고 또 기업들 모두 다 이런 노력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가 함께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한다면 민간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실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경제적 불평등과 또 역량의 격차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시스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산업계 또 기업들 그리고 산업 경제 입장에서 이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으로 포용적인 경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정부기관 그리고 비정부 기관들과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에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매우 다양한 지역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의 맥락에 따라 이들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현재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 서로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맥락도 다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클라우드나 AI 관련된 능력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협력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NGO들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파트너십이 핵심적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기업인 그랩과 함께하고 있고 유니세프, 아세안, 유네스코 등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타일랜드와 유네스코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태국 정부와 또 태국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면서 저희는 장벽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교육과 훈련 방식도 바꾸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킬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링크드인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이 다양한 국가에 걸쳐서 새로운 역량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NGO들과 정부기관들과 함께 함으로써 거의 4,7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확장하고 배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파트너십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규모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100여 개의 고객사들과 함께 사회적인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킬을 교육하고 또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SK텔레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의 스킬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의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랩 운전기사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랩이 협력을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약 100만 명의 드라이버들에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드라이버들이 40대였습니다. 40대 중년의 나이에 실직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테크 관련된 경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그랩 드라이버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은요. 아한이라는 사람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랩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서비스 어슈런스 엔지니어로 새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인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SAP 인디아가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아주 대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약 6만 2천 명 정도의 여성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웹 디자인,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교육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가 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경이 닫히고 또 비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항공사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키와 야미입니다. 이들은 승무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포괄적인 학습 자원을 활용하게 되었고 또 스킬 프로그램을 가입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번 커리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교육이 정부의 인정을 받고 또 교육을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방법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격차, 능력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는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너십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얼마나 능력이 훌륭하든지 간에 또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복잡한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조직과 많은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물론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참여자들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기술과 관련된 플랫폼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컨텐츠에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로부터 저희도 혜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더 큰 규모의 파트너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더 큰 규모의 사회 정치적인 맥락과 법제적인 맥락 그리고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능력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분열과 또 기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 기회의 문제 등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를 많은 낙후된 지역들에게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없습니다만 핸드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와 또 기업 파트너들 또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마인드를 바꿔서 디지털 콘텐츠와 또 교육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의 디지털 경제의 가치 사슬을 커버해야 합니다. 퍼즐에는 다양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전체의 큰 컨텍스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가치 체인을 볼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직을 하고 어떤 부분에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개개인이 자신의 채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엔드 유저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퍼즐의 어떤 조각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커리어 코칭을 해주고 또한 채용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채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발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디지털 스킬을 통해서 돕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들, 또 기업들, 또 시민사회 기관들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협력하고 손을 잡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선 두 번째 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에릭 리저 이 스나이더 일렉트릭의 수석 부사장이십니다. Mr. Leisure presentation 시작하겠습니다. Mr. Leisure, could you? 레저 부사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Good afternoon,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본 포럼에서 함께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하고 계신 도전 과제이고 모든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관들과 또 기업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대학생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미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지속 가능성은 하나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의 파라독스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업 자체, 우리의 목적 자체, 우리 자체입니다. 우리는 야심찬 지속 가능성 목표를 매일매일 설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마다 지속 가능성 여정에 다른 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방법도 다르고 업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기대 이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발표를 통해서 보다 많은 고객사들이 저희가 갔던 지속 가능성의 여정을 함께 하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 가능성 그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탄소화는 우리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여를 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탄소화를 저희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9년에 발전 업계에서 2.9 기가톤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노력의 3배의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를 저희가 2030년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심각한 온실가스인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하고 먹고 살고 난방을 하고 또 여행을 하고 레저를 즐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20억 명 사람들은 여전히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기본적인 의료, 안전,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파라독스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에너지와 관련된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청정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입증된, 검증된 솔루션을 믿고 있습니다. 희소식이 있다면 이와 같은 솔루션들은 바로 만약에 발전을 시키고 사용을 하고 폭넓게 배포를 하게 된다면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1.5도씨라는 목표를 보다 빠른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탈탄소화, 두 번째는 전기화,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방식들을 도입하고 순환 경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030년 탈탄소화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2030년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10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보게 된다면 평균 기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11배의 배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스코프 3까지도 배출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스코프 3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크나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해서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배출은, 즉 우리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배출은 제로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최대한 많이 절약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생산성을 두 배 높임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10% 높이기도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10%씩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화입니다.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전기 기반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100%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탈탄소화하면서 전기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겠다라는 점을 약속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프로그램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요 전략들입니다. 서플라이어들과 함께 2025년까지 진행할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0개의 서플라이어로부터 이산화탄소를 50% 줄이겠습니다. 이것이 제로 카본 프로젝트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5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친환경 소재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게 소싱된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표준에 비해서 훨씬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의 100%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생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종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는 이미 고객들에게 2억 6,3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제공을 했고 2025년이 되면 8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탄소화 이후에는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핵심 가치에 맞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서플라이어들이 양질의 일관행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함으로써 직원들은 자신 있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가치사슬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60%는 고용 계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함으로써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모두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홍콩, 인도, 보스턴에서 저희의 평등한 기회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젠더 다양성, 젠더의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세대, 젠더, 소통 스타일 등의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고 이 약속을 달성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재단에서는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100여 개의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 그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 된 바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ESG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기후 친화적인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세대의 힘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1개의 글로벌 약속을 이행하고 100여 개 국가에서 최소한 하나의 그 지역만의 약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도전 과제도 많이 있지만 이 지구는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고객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여정에서 같이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분의 이 발표를 들으셨고요. 사실 이제 바로 두 분 발표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 두 분하고 전반적인 오늘 패널 디스커션 방향에 대해서 이 줌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스탠바이하고 같이 여기 참여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지금 시간이 43분이니까 5시 반까지 약 45분 정도 패널 디스커션을 이 두 분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이쪽 패드에 다 올라오니까 이분들께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Mr. Lai and 네, 두 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은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면서 저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 또 설명 등등을 추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또 영어로 이렇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그 호세아 라이가 말씀해 주신 거를 보시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잘 아시는 대로 뭐 세계적인 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하고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 또 AI 회사로 아주 거듭나면서 세계 시총 1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라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소셜 임팩트, 소셜 밸류를 주로 기여하는 한 회사를 이제 하시고 지금 우리 이 호세 라이 그 디비저널 디렉터께서 이쪽 아시아 퍼시픽을 지금 맡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자선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회적 책임 또 어떤 특히 이 사회적 문제 그리고 또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젠지들의 뭐랄까 마음을 이 팬덤을 잡을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해서 단순히 그냥 무슨 사회적 책임에서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고도의 아주 기존 사업과 잘 연결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다하는 그래서 어떤 그 ESG와 또 이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디지털 스킬을 특히 에이펙에 있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특히 또 앞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가속될수록 이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 그러니까 이제 정보화에 뛰어난 사람, 이제 혁신적으로 앞서가는 사람과 못다가는 사람 간의 디바이드가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 양극화가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사회의 지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해소를 해서 여러 가지 아까 교육도 두 가지 방법을 하나는 정부를 도와서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도와주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새로운 그 교육 리스킬링을 전체적으로 재교육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인간 기업이 있게 해주니까 정말 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렇게 그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면서 서로 공동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뭐 이번에 그 4월달에 지난 4월달에 하노버 메세라고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가장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가 라스베가스 전자 CES고 또 하나는 하노버 전시회인데 두 개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열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스나이더 일렉트릭이 이번 4월달 열린 온라인으로 열린 하노버 산업박람회 거기는 메르켈 총리도 참석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스나이더 일렉트릭이 아주 엄청난 임팩트를 냈어요. 그래서 스나이더 일렉트릭이 이번 그 하노버 메세,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가장 액티브한 플레이어였습니다. 저도 뭐 CES나 하노버 메세나 다 전부 다 온라인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요. 아주 스나이더 일렉트릭이 이 카본 뉴트럴,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또 더 나아가서 소셜 가버넌스까지 포함한 ESG 전반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이 방향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대강 주요한 개요가 되겠고요. 그 과정을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두 분께 우선 준비된 질문을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질문부터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호세아 이
라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털 스킬을 이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이제 나라들에다 지금 특히 아까 정부 쪽 사이드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커패시티 빌딩,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일반을 교육시키는 게 많이 두 가지 방향이 또 하는데 우선 정부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부하고 해서 특히 디지털 스킬을 확산시키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또 정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정부에서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그런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소득층이 업그레이드를 받고 또 리스킬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을 경우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컨텐츠 측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대학 측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 저희는 정부 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컨텐츠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과 함께 저희가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디지털 관련된 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 또 정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정부 측과 대화를 충분히 합니다. 정부가 어떠한 파트너십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지금 이제 정부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의 이런 산학연,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도 하고 하면서 그 나라별로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그 언더서브 그러니까 잘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디지털 스킬을 한다는 걸 정부와 함께 하는 게 하나 이제 말씀 절절해 주신 것 같고요. 넥스트 퀘스천은 이제 그럼 기업을 또 아까 기업이란다 커패시티 빌딩을 하는데 그 디지털 스킬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교육을 시킬 때 직접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커패시티 빌딩을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스킬을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네, 훌륭한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역량 강화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저희는 누가 현재 우리와 일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를 파악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 이 둘 간의 파트너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과 또 기업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PEC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부문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NGO들과 함께 즉 비영리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태국의 사례가 되겠는데 저희는 태국 정부와 협력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태국의 유네스코와 협력을 합니다. 유네스코는 현지의 다양한 지역 센터들과 협업하고 있고 태국 전체에 걸쳐서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의 7,400여 개의 지역 센터가 태국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를 통해서, 즉 이 지역 센터를 통해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수법을 알려주고 또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국의 전역에 걸쳐서 시골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자원이 다르고 인프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I'm surprised and very 네,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 정부가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그 아시아 퍼시픽에 특히 그 ODA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ODA 지원이 지금 한국의 ODA 지원이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몇천억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으니까 지금은 벌써 뭐 2조가 넘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over 2 billion ODA annually.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도 협력하고 또 그리고 또 아까 이 타일랜드 태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로컬 그 비영리 기관들하고도 협력도 하고 지금 태국에는 지금 유네스코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태국 전체에 7,400개의 뭐 커뮤니티 센터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일을 한다니까 정말로 엄청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걸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 정말 대단한 저는 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next goes to Mr. Leisure. 다음은 레저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께는 지금 스나이더 일렉트릭이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카본 뉴트럴,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과 흡수를 없애시켜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하겠다고 아나운스를 했고 뭐 미국, 유럽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중국만 2060년으로 얘기했죠. 근데 그런 그 탄소 중립 목표를 지금 모든 나라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기업들한테 또 탄소 중립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말 놀란 거는 스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미 2025년도에 스나이더 일렉트릭 자체로 카본 뉴트럴을 실현하겠다. 대단하죠. 앞으로 5년 내로 스나이더 일렉트릭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탄소 중립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인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벌써 2025년 내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정말 좀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스트림에까지 다시 얘기하면 서플라이어들까지 전부 다 이 포함해가지고 서플라이어들의 그 원재료 원 소재 선정부터 전부 다 탄소 중립의 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그걸 운송하는 운송까지도 전부 다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 하는 걸로 지금 세워서 정말 아주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국 정부, 각각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이 서비스를 이런 도와주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레저 부사장님께는 그런 그 스나이더 일렉트릭이 지금 우선 두 가지 나눠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일반 기업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그럼 한국 기업은 예를 들면 스나이더 일렉트릭에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질문은 특히 우리 레저 부사장께서 2008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008년부터 13년까지 한국에 지사장을 하셨어요.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한국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한국 기업들도 만약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탄소 중립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 네. 네,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보면 아주 야심차 보이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우리 기업의 핵심이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솔루션의 일부가 저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같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구에 우리 회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측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기관들에 비해서 아주 일찍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때부터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기록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탄소 풋프린트, 또 공급 사슬망, 제조 역량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측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측정을 하면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에너지를 추적하고 효율성이 어디에서 가능한지를 찾게 됩니다. 또한 자동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점들을 누리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컨설턴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만 전담하는 컨설턴트들도 있습니다. 기업들과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 정도까지 슈나이더 일렉트릭 한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고 또 브랜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재정적인 이점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는 이제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reat. 아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렸던데 한국 기업이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서비스라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천 개의 회사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을 위한 지속 가능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팀은 20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보통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작할 때 기업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조로 인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 물류로 인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에너지 자문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게 되면서 또 공급 업체들도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50%가량 지난 몇 년 이내에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한국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ESG에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표준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ESG를 정말 하고 있는지 그린워싱인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회사들이 기후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석탄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친환경 제품들이 더 많이 출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2050년 탄소 중립에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도움으로써 조기 달성을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ESG 중에 거버넌스 쪽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균형을 찾고 투명성을 찾아서 모두를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스나이더 일렉트릭 케이스를 보면서 요즘 제조업의 그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스나이더 일렉트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었어요, 시작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팩토리 오토메이션 또는 뭐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장비를 만드는 제조 장비 회사였죠. 하드웨어 회사였죠. 물론 하드웨어 그 안엔 뭐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당연히 하겠지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 회사인데 그 제조 회사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 노하우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서비스 사업도 다른 회사를 돕는 그런 하나의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제조의 서비스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 기업들도 참고해야 되는 큰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You know, yes, please.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 진화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하드웨어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했죠.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또 데이터를 모든 에너지 흐름으로부터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디지털화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공장에서의 서비스도 있고 원격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원격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필요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진화는 하드웨어에서 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에서 솔루션으로 진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솔루션과 관련을 해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oT를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오픈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하드웨어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를 개선하고 또 관리를 개선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에너지 효율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건물을 위해서 주택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구축한 여러 기술들이 함께 진화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인간보다 10배 많은 기계들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한국에 마련이 되어 있고 한국의 익산에 스마트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공장에서 이와 같은 스마트 공장 기술들을 도입을 했고 에너지 절약과 관련을 해서는
에너지 관리와 자동화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으로 측정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더 추가 질문, 설명까지 해줘서 정말 감사한데요. 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분야는 우리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 기술적인 좀 내용을 아셔야 대답할 수 있는 거여서 혹시 몰라서 제가 좀 요약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나이더 일렉트릭은 지금 말씀은 하드웨어 회사로 시작을 한 거죠. 제조 회사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디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디지타이제이션을 하면서 결국 거기에 핵심은 데이터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제 제조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데이터 어널리틱스, 소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이제 요즘 이제 AI가 이제 많이 적용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디지털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비즈니스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완전히 원격으로 장비를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든가 뭐 고장이 날지 안 날지를 미리 알아서 미리 조치를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전반적인 이제 아까 얘기한 IoT 개념으로 모든 장비에다가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그걸 원격적으로 보고 그런 과정에서 스나이더 일렉트릭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가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는데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이용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협력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가 또 굉장히 강력한 AI 솔루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하는 일종의 에코시스템을 디벨롭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드웨어로 시작해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또 전체적인 서비스 컴퍼니로 스나이더 일렉트릭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리저 부사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주 뭐 에피션시 효율을 에너지 에피션시라든가 또는 뭐 작업의 효율이라든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이 품질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걸 통해서 하고 되고요. 그다음에 또 더 나가서 우리 부사님께 설명 안 하셨는데 또 하나 요새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요. 아까 했지만 하드웨어 비즈니스가 소프트웨어 이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솔루션 비즈니스가 되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 그런 면에서 있는데 지금 익산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하나 구현해 놨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원격으로 다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아마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I really impressed to hear that you have. 네. 스마트 공장을 익산에서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스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얘기한 것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는 절대로 지금 2025년도에 그 카본 뉴트럴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자기네들은 뭐 몇 년 만에 된 게 아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미 벌써 자기들은 이게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거고 단순히 회사의 이미지를 올리는 거고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게 결국은 앞으로 모든 그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고 봐서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그 서플라이 체인까지 포함해 갖고 자기 스나이더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 서플라이 체인까지 포함해서 이 디지털 풋프린트,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얼마나 이 탄소 배출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매조를 했고 우선 측정을 해야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매조를 하고 컨트롤을 하기 시작해서 트래킹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조만이 아니라 이 물류까지 아까 얘기한 수송까지도 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능한 거지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굉장히 가슴 뜨끔한 얘기인데 자기가 한국에 와 있었고 또 한국을 또 보면서 과연 한국의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또 ESG에 대해서 우리 보통 그린 와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겉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진정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다가 넣어서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제 점점 더 그 진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도 많아지고 있다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그런 기업이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 카본 뉴트럴도 그렇고 ESG도 추진을 해야 결과적으로 이제 스나이드 일렉트릭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세계적인 리더 그룹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주 마음에 아주 100% 공감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말 오늘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의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은 ESG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효율성도 높이고 아주 전략적 효과성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ESG나 이쪽 카본 뉴트럴도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나 에너지를 활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이 같은데 결국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ESG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좋은 이네이블러이고 좋은 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분께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미스터 라이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이 ESG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바로 끝나자마자 스나이더 일렉트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카본 뉴트럴 그리고 또 ESG를 달성하고 계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역할 또는 뭐 중요성 이걸 좀 설명을 여쭤보겠습니다. Mr. Lai, please.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모든 것을 드라이브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디지털 툴을 이용을 해서 결국 ESG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을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하고 데이터를 이용을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고 어떠한 종류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선의를 위한 좋은 일들을 위한 AI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AI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구를 위한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을 위한 AI가 있고요. 또한 접근성을 위한 AI도 있죠. 예를 들어 버스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AI와 기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과정이 저희에게 ESG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관점, 사회의 관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를 위한 AI가 있는데요. 지구를 위한 AI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인도에서 사업으로 구현되고 있는데 저희는 AI를 이용을 해서 인도에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폭염이나 아니면 홍수 등을 예측하는데 A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그 주민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을 위한 AI가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 이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결핵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환자들이 있는지를 열 감지를 통해서 데이터 축적을 할 수 있었고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이와 관련된 예방을 할 수 있었고 아주 일찍 그 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I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접근성을 위한 AI를 위해서 중국에서 어떤 스타트업과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스타벅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시각 장애인들이 스타벅스에서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어를 실제 음성으로 변환을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AI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이용을 해서 지구를 위한 솔루션, 보건을 위한 솔루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ESG를 구현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AI나 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이 결국은 ESG의 핵심이다 하는 얘기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수나 뭐 태풍을 예방하는 거라든가 또는 결핵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줄이는 거라든가 또는 뭐 스타벅스의 그 대화 같은 것들을 좀 더 잘하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종의 기술을 통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통해서 이 사회에 그 기여하는 사회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이런 쪽의 점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미스터 리저. 다음은 레저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사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디지털화가 상당히 가속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원격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연결되는 사물은 사람보다 10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8천만 기가바이트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천억 기가바이트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와 관련해서 온난화와 관련해서 트렌드를 꺾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에너지 생산을 생각해 보면 화석 연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녹색 에너지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발전, 에너지 전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야만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비전도 바뀌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상당히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고 또 얼마나 책임 있는 에너지 소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 정말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역량을 더욱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AI를 사용을 할지 또 선한 일을 위해서 AI를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AI를 바라봤을 때
규제가 없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공의 길은 슈나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 중심일 때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전술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람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을 하고 AI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환경이 급격하게 모두에게 변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답을 해야 하는 질문,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또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디지털화는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말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디지타이제이션의 핵심은 이제 결국은 데이터니까 데이터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만들어주는 근간이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AI가 이제 또는 뭐 AI만이 아니라도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각 회사의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We have 5 more minutes. 지금 5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있는 거에 이미 앞에서 프로에서 질문하신 가운데 앞에서 이미 답변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걸 빼고 한 가지 좀 유니크한 질문 중에 하나는 하이드로전 이코노미에 대한 건데 이거는 아마 우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미스터 리저가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하이드로전 이코노미 수소 경제를 하이드로전 이코노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이게 굉장히 30년 내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버진 내에서 이 수소 경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rospect of the hydrogen? 수소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30년 이내에 수소 경제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전기화,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나는 인구도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밤새 충전이 되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수소는 분명히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자동차 산업을 포함을 해서 수소 경제로 여러 산업을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것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투자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수소 경제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하고 그 정도의 규모로 수소 경제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북미나 유럽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가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또 일반 대중은 수소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정 회사 하나가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이야말로 실험하고 배우고 반복해보고 진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도 우리가 계속 시도해봐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I agree with you. 저 또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뭐 하는 거 있지만 결국은 파트너십으로 지금 하이드로전 얼라이언스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테스트 해보고 또 실험도 해보고 또 어떤 반복적으로 또 여러 가지 테스트
뭐라고 하나요? 그 시행착오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 해 나가면 좋은 하나의 얼터너티브가 되지 않겠냐. 특히 자동차 기업 같은 자동차 산업이 강한 나라에서는 또 이 하이드로전이 굉장히 중요한 또 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더 이제 니즈가 있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퀘스천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미스터 호세알라에게 말씀드려야 할 텐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ESG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 인재 개발, 소위 그 리스킬링, 업스킬링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이유가, 인재 개발을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질문이었습니다. That is 네,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서 NGO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고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용할 것을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본 바 저희 가족의 경우에도 저희는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 세대가 가난했는데 저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교육입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디지털 경제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충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없다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재를 육성을 하고 또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소외된 계층에 이러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스킬을 업그레이드해서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는 인재들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효과적으로 정부의 지원 예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차원에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거잖아요. 이 people is everything, right? You said. 네, 사람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아주 인텐시브하고 아주 정말 프로덕티브한 프레젠테이션과 또 이 토론을 해주신 두 분께 우리 함께 아주 큰 박수로 다 들리시게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뵙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켜봐 주셔서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고 항상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ESG를 구현하는 그 길에 여러 기업인 여러분들 또 뭐 정부에 계시고 또 연구소에 계신 뭐 어느 조직에 계신 분이든 그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성공 조건이다.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진행해주신 좌장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ESG 경영 그리고 기술이 만난 사례들 또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소개를 또 해주셨죠. 자,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산업과 서비스들도 각기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논의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A-3 세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논의들 진행을 했습니다. 연사님들께서 다양한 논점의 또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많은 논의가 오고 갔지만 그 속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바꿀 힘은 사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글로벌 인재 포럼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미래 청사진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포럼은 내일도 역시 계속되는데요. 내일은 오전 9시 어무종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2개의 특별 강연 그리고 4개의 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른 오전부터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 첫째 날은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